김대중 주연이 한승화에는 조연급으로 이제 스카웃 돼가지고 이제 코미디언은 밤에만 웃기는데 정치인은 밤낮으로 웃긴다고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국 여가라. 나라 걱정하기를 제 집 걱정처럼 해라. 어려움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시대의 촛불 같은 분입니다. 오늘 한승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게스트로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네. 새해 됐으니까요. 저희 YTN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갑오년 청마의 해잖아요. 네. 덕담 한 말씀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갑오년 그러면 이제 말띠 그러죠. 1894년 아시는 대로 이제 갑오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실 때 전국 국민들이 나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그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10년을 일하면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 마사회에 가서 좀 돈을 도와달라고 얻었습니다. 돈도 주고 그날 점심을 주더라고요. 점심 맛있게 먹고 세상에 말이 번 돈 가지고 밥 먹어보기는 오늘 처음이라고 감사하다고 해서 시작부터 웃음을 주셔서 네. 평생을 시국과 함께한 변호사로서 지난 한 해를 역사 속에서 평가한다면 좀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지난 한 해 제대로 평가하자면 이 프로그램 끝까지 그 얘기만 해도 모자라겠죠.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는 박근혜 정부가 새로 들어서가지고 그래도 국민들이 뭔가 기대도 하고 뭐 이랬던 1년이었는데 제가 딱 두 마디로 두 글자로 하라면 1년의 성적은 과락이었습니다. 새해에는 뭔가 그래도 이제 새해답게 나라를 위해서 잘 해보자는 다짐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검사로 출발을 하셨는데 한 5년 하시다가 그만하셨어요. 네. 적성에 검사는 잘 안 맞으셨나 봐요. 왜 그만뒀냐 하면 나 자유롭게 살고 싶었다. 한 지식인으로서 하고 싶은 말도 하고 예. 내가 쓰고 싶은 글도 좀 쓰고 네. 공직에 있으면 그게 어렵잖아요. 예. 너무 근데 자유롭게 소신껏 사셔서요. 시국사건 1호 변호사, 또 인권 변호사 이런 호칭이 늘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이런 호칭을 좀 불편해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란 그 말 속에 이미 인권을 지키는 직분이 들어있는데 그걸 또 인권 변호사 그러면 뭐 공 잘 차는 축구 선수, 뭐 헤엄 잘 치는 수영 선수하고 동의어에 반복이 되고 웃은 거예요. 변호사 자체가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다. 당연하죠. 시국 변호사의 길로 접어든 첫 단추가 이른바 분지 사건. 이 사건은 어떻게 맡게 되신 거예요? 1965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남정혜라는 작가가 분지라고 하는 소설을 현대문학에 게재했는데 그 내용이 주한미군의 만행, 요즘 말하면 성추행, 그런 만행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한 것은 북한의 그 선전 공세하고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반공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문학 작품이 그렇게 용공 혐의를 받고 반공법으로 작가가 이렇게 곤욕을 치른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하는 생각에서 이제 제가 법정에 나갔던 거죠. 네. 그 이후에도 정말 시국 사건만 100여 건. 처음엔 그럴 줄은 몰랐는데 이게 3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이제 막 쌓여가니까 사건 수로는 100건은 훨씬 넘었죠. 승소율은 얼마나 되셨어요? 그거보다도 이제 당시에 그 형사 재판에서는 그게 결론이 거꾸로 되는 수가 많이 있었어요. 공소장하고 판결문만 남으면 그쪽 문서만 있으니까 이쪽 억울하게 당한 쪽의 진실 알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걸 변호사였던 날에도 보충을 하자. 그런 이유로 지금 집필을 많이 하시는군요. 이제 글을 이것저것 많이 썼죠. 아직까지도 마음에 남는 그런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100건이 넘는 사건 다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도 굳이 그 중에 한 사건 한다면 경북대학 출신의 여정남 씨가 인혁당하고 민창ling 사건의 연결고리로서 활동을 했다 해가지고 나중에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 여정남 씨가 인혁당 사건 판결 다음 날 사형 집행되던 그날 그때
변호인이었던 저도 방공법으로 잡혀가서 같은 서울구치소에서 잠자고 있었어요. 모르셨군요, 그러니까. 아, 정말 기막히죠. 뭐 재판이 오판도 있을 수 있지만 살아남는 자는 고생하고라도 다시 풀려 나오지만은 한번 목숨을 잃은 그 사람은 물론 연전에 오래 지난 뒤에 재심에서 무죄가 됐지만은 그 무죄가 죽은 생명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건은 저 혼자 잊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이, 우리 역사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이 문학에도 조예가 깊으셔서 그런지 문인들의 이 변론을 굉장히 많이 맡으셨어요. 이런 필요 사건들이요. 예. 피고인은 변호사를 잘 만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나는 그 역이에요. 변호사는 피고인을 잘 만나야 된다. 그 증거가 바로 나다. 국민들과 한 시대를 함께 했다는 데 대해서 저는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문학을 워낙 좋아하셔서 시도 직접 쓰셨잖아요. 우리가 20대 문학 청년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저도 그냥 그런 중에 하나로 습작시 같은 걸 이제 썼는데, 돌아가신 신석정 선생님께서 제 시를 좀 평가를 해주셨어요. 이제 과차인지 알면서도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욱해서 이제 계속 시를 쓰고, 너무 오버가 되어가지고 또 시집도 2권 내긴 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변호사님 쓰시는 시도 좋고요. 아니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시. 김남조 시인의 사랑초서라는 연작시. 하늘이 못 주신 사람 하나를 하늘 눈 감기고 섬긴 죄, 사랑은 이 천벌. 책에 쓰셨습니다만은 당시 재판이 이제 정찰제 판결이다, 뭐 자판기 판결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되게 왜 구형보다는 조금 깎아서 판결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15년 구형 그러면 하룻밤 자고 나서 15년, 10년 구형하면 10년 떨어지길래 제가 법정에서 그랬어요. 이건 정찰제다 그러면. 근데 우리나라 정찰제는 백화점에서 상도위로서 확립된 게 아니고 삼각지 군법에 의해서 확립됐다고 역사가 기록할 것인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뭐 한 30년 이상 기다렸다가 연전에 계속 재심에서 무죄 판결 나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또 배상도 하고. 이게 이제 역사가 그나마 조금 이렇게 바로잡히는 하나의 징후죠. 지금 현재 사법부는 조금 달라졌다고 보세요?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은 참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풍을 막아내는 법관의 용기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러나 지금 정도의 사법부 독립은요, 과거에 판사들이 이렇게 지켜낸 것이 아니라 법원이 죄인이라고 해서 징역 보내고 고통 준 피고인들의 싸움에 의해서 사법부의 독립이 이만큼이라도 쟁취가 된 겁니다. 역설적이죠. 그러네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이제 감옥을 2번이나 다녀오셨어요. 그 첫 번째가 반공법 위반이더라고요. 사형제도를 비판한 글 한 편을 용공이라고 해서 저를 구속한 겁니다. 어떤 조사라는 글? 예, 그렇습니다. 왜 그게 반공법이냐? 사형제도를 반대하면 국교의 난파간첩 사형도 반대하는 거 거기에 포함되지 않냐? 그러니까 용공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연결고리가 그렇게 예. 또, 예. 3월에 들어와서 그해 12월에 추나 추동을 다 겪고 나왔죠. 근데 한 번 더 가셨잖아요. 예, 재수를 했죠, 서울구치소. 재수. 네. 네. 근데 전두환 씨가 이제 집권 그야말로 야역에 불타서 이제 1980년에 그 5.18 광주 그 바로 전날 김대중 선생 비롯해서 우리 내려는 뭐라고 해서 엮어낸 사람들 다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잡혀갔죠. 뭐 그 사건은 쉽게 말하면 김대중 사형을 위한 재판극이었죠.
정말 재판 노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주연의 한승원이는 조연급으로 이제 스카웃 돼가지고 이제 가서 뭐 재판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징역도 제법 살았지만은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감옥서 순례를 했죠. 또 어디 다니셨어요? 내란음모 사건 때에는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남한산성 밑에 있는 육군교도소로 이감이 돼서 네. 군인 신분처럼 거기 가니까 세상에 창문한 고사하고 바늘낌 하나 이런 틈새기도 없는 방이에요. 뭐 또 각서를 쓰라고 하는데 내가 그건 참 못 쓰겠다고 했더니 어느 날 헌병차가 또 싣고 어디로 가더니 내려놨는데 보니까 저 김천에 있는 소년교도소였어요. 아, 소년교도소요? 이제 제가 우스개로 그러죠. 우리나라에 교도소 종류가 4가지 있는데 그 내가 못 가본 한 군데는 청주에 있는 여자교도소입니다. 그것은 제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 소관이라 내가 못 갔다고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풍파를 겪을 만큼 겪다 보니까 또 세월이 가더군요.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도 놓을 수 없는 어떤 신념. 예, 그게 신념이라고 하면 너무 또 미화된 용어인데요. 밤낮으로 감옥에서 저렇게 묶여있고 또 가서 고문당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조금 고달프다고 해서 다 손 떼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참 안 되는 일입니다. 그 외면하고 그냥 돌아서서 나 좀 편하자. 뭐 양심이나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면 그게 안 돼요. 차마 외면하시는 게 더 고통스러운. 저는 뭐 당자니까 고통을 받든 어쨌든 내가 선택한 길이면 괜찮은데 가족들이 조금 힘들었죠. 그래도 고마운 건 한 번도 왜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일을 하는가 만류하거나 뭐 이렇게 좀 마음을 조금 돌리도록 그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점을 나는 이제 고맙게 생각하죠. 8년 자격정지 당하셨잖아요. 예. 복권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맡은 변호는 뭐예요? 1976년에 자격 박탈이 돼가지고 1983년에 복권이 됐습니다. 네. 그때 8.15 복권이 되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한 암흑에 이번에 복권됐다고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러냐고 반갑다고 얼마짜리 복권 됐냐고 정말 값이 비싸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시 나는 시국 사건에 또 달려준 거죠.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도 인연이 깊으시잖아요. 네. 지금도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계신 두 분의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감사원이라는 게 대통령이 임명은 하지만은 직무상 독립, 사법부에 못지않게 직무상 독립을 유지해야 되는데 혹시 대통령께서 나한테 뭐 이런 거 저런 거 지시를 하시면 내가 그때 뭐라고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 한 2가지 모범 답안을 여기다 넣고 다녔어요. 제 임기간 중에 한 번도 쓸 기회가 없이 그냥 퇴임을 했습니다. 전혀 이분이 괜히 뭐 준비하셨네요. 지시도 안 하고 간섭도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제가 이제 청력이 저하돼서 조금 힘들었을 때 내가 이 보청기 보니까 참 이게 좋더라고 이걸 끼라고 권유를 하셔서 제가 이제 그 보청기를 그때 끼게 됐죠. 모르죠.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제가 밖의 말씀을 잘 이렇게 들을 수 있게끔 되고 그런데 이제 그 어른이 노벨 평화상 받은 몇 주년 축하 행사 때 맞은편에 앉은 그 대통령께서 저를 보고 뭔가 신호를 보내시는데 조금 이따 비서가 저한테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보청기 예비 배터리 있으면 좀 달라고. 그렇게 하라고. 저는 항상 예비 배터리를 넣고 다녔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넣고 있어요. 이거 탁, 지금 이 배터리까지. 탁 들이면서. 그러니까 대통령 진짜 탁 끼시고는 저를 바라보고 고맙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미소를 띄우시더라고. 막. 두 분이 또 유머가 대단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잘 통하셨을 것 같아요. 두 분 중에서 누가 더 재밌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격이 다르죠. 정치인으로서는 말씀 잘하시고 센스 있고 해학, 유머도 대단한 신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별로 유머보다도 막말을 잘하는 선수들인데 정치인들은 조금 그 언어의 세련미도 알고 품격 있는 그런 유머도 알고 했지만 우리 정치의 그 살벌함, 삭막함이 조금 덜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우스갯소리로 최고의 코미디가 정치판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코미디언은 밤에만 웃기는데 정치인은 밤낮으로 웃긴다고 그 차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 변호사님도 정말 한 유머 하시잖아요. 유머 책을 3권이나 내셨어요. 재능 기부하는 셈치고 매달 유머 코너에 칼럼을 썼어요. 그걸요. 8년 쓰니까 책이 3권이 되더라고요. 다른 책들 이런저런 책 쓰는데 그건 뭐 독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유머 책은 지금 파는 거 11판 나가고 있어요. 영국인이 해적을 욕하면 조상을 모독하는 것이지요. 재판관 3분 모두 이 소설을 읽고 성적으로 흥분한 분이 없을 테니 음란물이 아닙니다. 근수로 밝히기는 싫지만 벤턴급이고 일찍부터 구조 조정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아, 나도 무게 있는 남자구나. 흐뭇하게 느낀답니다. 아닙니다. 감옥은 들어갈 땐 기분 나쁘고 나올 때는 기분 좋은 곳인데 청와대는 그 반대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깊이 있는 유머가 가정에서도 좀 먹히세요? 오히려 가정에서 거기서 또 얻어듣는 것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던 손자한테 들은 것도 있습니다. 3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갔는데 염라대왕이 너희들 환생시켜주면 나가서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하나는 왕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하나는 스타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3번째 사람은 나는 그 2가지 다 하면 안 되냐고 해서 그럼 2가지 다 하고 싶으면 하라고. 환생해서 2가지를 다 원하는 사람은 뭐가 되실까요? 스타킹 됐죠. 스타킹.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그 말이 잊히지 않아서 내가 이제 유머로 어디 가서 판을 한 번씩 잡을 때 그때 손자한테 들은 걸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대학은 정치학과를 가셨어요. 정치의 꿈이 있으셨나요, 혹시? 대학 들어가려고 보니까 법정대학에서 법학과 정치학과 이렇게 둘이 있는데요. 법학은 무관심적 나 쳐다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나머지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들어간 거지 정치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대학 다니시면서 졸업하실 때까지 참 여러 직업에 응시를 하셨더라고요. 교사, 언론인, 아나운서 시험도 보셨다고 네, 아나운서 들었어요. 됐습니다. 실제로 진짜 보셨어요? 진짜로 봤죠. 그때 그 라디오 시대의 아나운서의 인기라는 건 요즘 이 TV 시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신화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 흉내를 내서 KBS 아나운서 시험에 이제 응시를 했는데 지금 들으시는 대로 나는 이게 좀 허스키 보이스가 돼서 요즘 시대에 맞는 목소리인데. 그때 그러죠. 내가 시대를 잘못 만나서 나처럼 개성 있는 목소리를 알아들 때가 아니어서 내가 떨어졌다 하고 이제 방송계를 접고 취직은 해야겠고 하니까 결국 사법시험을 친 거죠. 만약에 그때 방송사 입사가 됐더라면은 제가 명 아나운서로.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모르지 또 방송사 사장까지 했을는지. 시험 다 떨어지셔서 제일 어려운 시험을 붙으셨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서 사람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거기 마저 놓치면, 그게 제4지망인데, 제4지망마저 놓치면 나는 참 백수가 되는 거죠. 청년 백수.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시고 좀 편하게 살지 그러셨어요. 저도 편하게 살고 싶고, 네. 또 돈 벌어서 가족들도 좀 이렇게 넉넉하게 부양하고 싶었어요. 나는 돈을 사랑했는데, 돈이라는 놈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자꾸 멀리 가는 걸. 짝사랑도 하루 이틀도 어떻게 하겠냐 해서 정말 내가 돈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접었어요. 이제 새해에 특별히 계획하신 일이 있으세요? 이미 저는 2011년부터 새해의 목표를 2글자로 꼭 설정했어요. 놀자.
놀자. 그런데 1년 지나고 나서 그 한 해를 이렇게 뭐랄까 되돌아보면 그 놀자라는 목표에 전부 실패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금년 그러면 참말로 놀자 이렇게 정했는데 이게 될까요? 결국 또 실패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의 그 타협책으로서 책을 한 권 쓰기로 했습니다. 그럼 올해 내시려고 예정된 책은 어떤 분야 책일까요? 가만히 있자. 그거 미리 얘기하면 안 기업 되나요? 비밀인데. 아, 그래요? 지금까지 낸 건 내가 변호한 사건만 했는데 조금 그 범위를 넓혀가지고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도 뭔가 그 의혹도 좀 껴있는 그런 사건들을 골라가지고 한번 제가 뭔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가보년 저희가 이제 마음속에 좀 새겨둬야 할 화두를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 일련의 화두랄까, 그 참, 유의사항을 매년 그 연합장을 하나 써서 모두 보내드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국 여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 걱정하기를 제 집 걱정처럼 해라. 이건 이제 삼국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아, 네. 정치인도 그렇고 국정을 맡은 분들이 국민들을 그렇게 참 뭐가 기쁘게 해주는 그런 게 좀 모자란 것 같아요. 2014년 정말 그 대호각성해서 좋은 정치를 해주기 바란다고. 또 물의 주권자라고 하면요, 뽑을 때 잘 뽑아야 되고 뽑은 이상은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주인된 입장에서 부단히 그걸 감시도 하고 잘못됐을 때에 단호하고 애써 참 힘들어할 때에 오히려 이렇게 힘이 돼주고 하는 이런 양면이 주권자가 취할 방식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한다. 국민들이 참 중요하죠. 나라 주인이라고 하면서 뽑아놓은 저 시종한테 또 굽질거리고 무서워서 다 돌려놓으면 무슨 주인입니까? 변호사님의 삶 자체가 사실 살아있는 현대사잖아요. 샛길에 발길 한번 안 주시고 살아온 이 긴 세월 후회한 적 한 번도 없으셨습니까? 후에 바로 밑에 후에 동생 아쉬웠던 점 참 많이 있었죠. 어디 나가더라도 세상살이에 줄을 자꾸 바꿔 쌓는 것보다도 조금 힘들고 조금 불리하더라도 그냥 처음에 따라가던 줄 맨 끝자리나마 그냥 졸졸졸 딱 감고 따라가는 좀 우직하다고 할까? 융통성이 적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난 잘했다고 생각해요. 엊그제 누구 만났더니 제 아호가 이제 산민, 일산자 백성민인데 그분은 아호가 진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진촌이 뭔지 알아요? 진짜 촌놈. 그 정말 그리운 명사예요. 약삭 빠르게 이럴 것도 없고 내가 그냥 우직스럽게 뚜벅뚜벅 이러고 걸어가고 이런 거 끈적끈적 이런 거 피하고 그래서 제가 원래 산민 하나밖에 했는데 그분 아우를 같이 쓰기로 해가지고 진촌이라는 아우를 하나 더 같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된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가만히 있어 피고인은 물 좀 먹고 해야지. 왜 이렇게 잔도 이렇게 작아가지고 그냥 눈만 흘겨도 없어지겠어. 사랑은 이 천벌 어떻습니까? 네, 짧지만 만약에 듣고 감동 안 하시다면 제 낭송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한 번만 더 낭송할게요.